7장은 비대면으로 다 끝내버렸는데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강의록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교재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겐밸류 구하는 거는 우리 책에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구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넘어갔는데 강의록에서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지만 조금 내가 보기에 중요한 부분들을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했으니까 강의록을 좀 들여다보시고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응답 게시판에 그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 마지막 강의록에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이제 힐륨 원자로 연장이 되느냐, 이제 결론 연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힐륨 원자서부터는 이제 입자가 3개가 있는 시스템이 되죠. 원자에게 전자 2개. 그래서 exact solution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사법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근사법이 매우 중요하게 시작. 결국 양자화학이 이제부터 시작된 거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자화학과 양자역학의 근본적인 수리가 뭐냐? 저는 근사법이 도입돼서 그게 체계화되게 되면 그게 양자화학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장이 어떻게 양자화학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8장의 주요 내용은 approximation method의 얘기고, 그래서 방법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variational method, 우리말로 변분 원리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물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perturbation method, 2가지 방식으로 이제 근사를 하게 됩니다. 간단히 개요를 보게 되면 첫 번째 variational method에서는 우리가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프로키미티한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실험치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일종의 평균치를 내야 된다. 즉 expected value를 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이겐 펑션 가지고 구했지만 이제 힐륨 원자서부터는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pproximate wave 펑션을 가지고 expected value를 구하고 그걸 가지고 실험치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베리셔널 메소드의 근본 원리는 뭐냐? 두 번째 써 있습니다. 베리셔널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펑션을 이제 리파이닝을 하는데,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최소의 값을 갖도록 그렇게 리파이닝을 하게 되면 그게 실제 아이겐밸류와 근사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굉장히 자주 항상 쓰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소위 secular equation을 풀어서 소위 secular determinant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secular determinant, 지금 변분 원리의 핵심이 되는 determinant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slate determinant라고 해가지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레스폰스 포스레이트, 전자는 포미온이기 때문에 아이덴틱 파티클이 있으면 전자 익스체인지에 대해서 토탈 웨이브 펑션이 엔타이시메트릭이 된다. 그 원리가 있었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리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분자가 되면 전자가 무지 많아지니까 굉장히 많은 조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따져볼 수 없기 때문에 스레이트 디터미넌트 형태로 풀게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N 일렉트론 시스템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시메트리를 다 만족하게
디터미넌트 하면 두 가지 연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세큘러 디터미넌트, 다른 하나는 슬라이드 디터미넌트.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힐 원자에 대해서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가지고 솔루션을 구해보고 실험치와 비교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힐 원자인 경우는 또 하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펙트 뉴클리어 차지도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반화하게 배웠던 뉴 헥터 나의 개념이 여기 변분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메소드인 퍼터베이션 메소드에서는 해밀토니안이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 이거는 우리가 이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 해밀토니안입니다. H 부산이 이걸 풀 수 있는 거고, 실제 시스템은 이거보다 더 추가된 해밀토니안 텀이 있겠죠. 그래서 풀지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퍼터베이션으로 두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퍼터베이션의 크기는 제로스보다 해밀토니안의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를 이제 퍼터베이션으로 둬야지 오히려 언퍼터브 해밀토니안 에너지 값보다 퍼터비 너무 커져버리면 결과가 컨버지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수가 되어버리죠. 퍼터베이션은 메인에 비해서 좀 작아야 한다. 근사화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퍼터베이션 대한 프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제로스보다 에너지에 비해서 첫 번째 프랙션, 퍼스트보다 퍼터베이션, 두 번째 텀까지 고려하는 세컨드 오더 퍼터베이션, 서드 오더, 포스 오더, 피프스 오더 등등 갈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양정학에 쓰는 두 번째 퍼터베이션, 세컨드 오더 퍼터베이션 커렉션만 해줘도 괜찮은 에큐러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교한 대상할 때는 포스 오더까지 MP4라고 얘기하는데 포스 오더까지도 커렉션 해줘야 되는데 계산 시간이 무지 길어지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리에이션 메소드,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근사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 expected value를 구하게 되면 아무리 잘해도 아이겐 밸류는 구할 수가 없다. 아주 잘하면 아이겐 밸류보다 조금 큰 값까지는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이겐 펑션을 구하지 못하는 한 근사 파동 함수를 최선을 다해서 구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에너지 밸류를 이제 구하게 되면 저희 expected value를 구하는 거죠. 구하게 되면 그 값은 우리 잘 모르지만 아이겐 밸류보다는 실험을 통해서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크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최소값이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것입니다. 근사를 최선을 다해도 아이겐 밸류까지 이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사 충분히 근사에 가까이 갔다 그러면 오케이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아이겐 밸류라는 거는 이론을 통해서는 구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이겐 밸류 여러분들 이미 사장에서 배웠지만 아이겐 밸류는 존재하고 실험을 통해서 구하는 게 아이겐 밸류죠. 근데 그거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보니까 제약이 있다는 거죠. 이것의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가 없고 근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이겐 밸류보다 큰 에너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한계 상황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퍼 바운드가 맞냐? 우리가 구하는 에너지 값이 최소값, 아이겐 밸류가 크거나 같은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예를 들면 H 투사이 제로 있고 E 제로 투사이 제로. 여기 제로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이제 얘기합시다. 이거 우리가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죠. 이걸 우리가 풀 수 있다고 합시다. 풀게 되면 투사이 제로를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이거 아이겐 펑션이죠. 이거를 expectation value 포뮬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H를 가운데 넣고 두 개의 파동 함수를 샌드위치해서 그래서 전 공간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멀리제이션 해주고 하게 되면
아이겐 펑션을 저 식에 사용하게 되면 저 익스펙션 밸류는 아이겐 밸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사적으로는 이제 unknown이다 이거죠. 구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approximate wave function p라는 함수를 가지고 저 식을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즉 여기다가 부사의 제로 대신에 이 p라는 함수를 곱해서 마찬가지 노멀라이즈 해주게 되면 그때 구한 에너지 이걸 이제 E 트라이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라이얼 값은 아이겐밸류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베리셔널 프린시플의 원리입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우리가 어떤 그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트라이얼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최소화시켜야 비로소 이 제로와 근접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최소화할 거냐? 저희 파라미터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수학을 공부한 학생도 있고 좀 덜 공부한 학생도 있겠지만 이 변수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매력이라는 거하고 파라미터라는 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매력은 말 그대로 변수입니다. 변해진 거. 그거 가지고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그런 게 변수죠. 근데 파라미터라는 건 상수입니다. 숫자로 집어넣지 않을 뿐이지 결국 그 숫자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변분 원리에서의 파라미터는 결국 변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미분도 적분도 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위적으로 요 트라이얼 에너지를 구할 때 물론 요 웨이브 펑션 속에 phi 속에 approximate wave function phi 속에 여기에 알파란 뭐 상징적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와 같은 하나의 파라미터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요 expected value 표현식을 구하는데 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이런 놈들이 에너지 표현식 속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여기 뭐 썼으니까. 그러면 그 알파, 베타, 감마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도록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어떻게 최소값이라는 건 뭐예요? 1차 미분한 게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 우리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그 함수를 1차 미분한 게 이꼴 제로일 때가 최소값, 최대값. 이게 뭐 이제 최소값이죠.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서 이걸 트라이얼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이 에너지 속에 들어있는 파라미터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걸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거 이퀄 제로, 이거 이퀄 제로 다 놓고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그 에너지는 이 제로보다는 크지만 이 제로에 근접한 값이 된다는 거예요. 최소값을 갖게 한다는 원리이기 때문에 자 미니멈 이 트라이얼 요게 요것만이 의미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제로에 가장 근접한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변분 원리 그 알파, 베타 이런 파라미터에 대해서 최소화시키지 못한 그 에너지 값들은 무슨 의미를 가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변분 원리의 그 근거는 뭐냐면 최소값만이 가장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최소값. 왜? 그게 아이겐밸류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근사가 잘못된 근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값이 중요하다. 변분 원리의 핵심은 어쨌든 뭐 트라이얼 해가지고 보시베이 펑션을 우리 근사하게 만들어서 그렇지만 그 속에 다양한 에너지 값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소값 이게 피지컬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밸류가 근접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과연 최소값이 왜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 증명은 좀 중요한 증명이 됩니다. 이 변분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요 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 그 해밀토니안이죠. 우리 풀 해밀토니안에다가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E0, E0는 이제 아이겐밸류입니다. 있다고 우리가 있다고 치고 있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있죠. 이걸 뺀 거를 요 근사 파동함수 approximate wave function phi psi가 아니고 phi입니다. phi를 곱해가지고 양쪽에 곱해가지고 전 공간에 접근해보자. 이게 0보다 크나 같다 하고 증명하게 되면 최소값이라는 걸 우리 증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phi를 그냥 쓸 게 아니라 이거를 psi 이거 우리 psi 이제 앞에 얘기했지만 아이겐 펑션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아이겐 펑션이지만 있죠. 존재하죠.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사장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그거를 구현하라. 어떻게 되냐 얘기해봐라. 그러면 얘기를 못한다. 그게 문제지. 그래서 어쨌든 존재하니까 psi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이게 complete set을 이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hi라는 함수를 이 complete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psi로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리니어 콤비네이션. 이 우리 이미 사전에 배운 겁니다. 어떤 함수도 complete set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맞지? 3차원 공간의 arbitrary 포인트의 좌표는 x, y, g 이 조합으로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 x, y, g가 3차원 공간에서 exact 굉장히 베이스, 컴퓨터 베이스 셋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뭐 4차원이 되고 5차원이 되고 뭐 멀티디멘전이 됐을 때 마찬가지. 베이시스가 있으면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B는 psi의 선형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트랑노테이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at 펑션 또는 cat 요즘 이제 벡터로 표현하기로 하지만 cat 펑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cat 펑션 이렇게 psi k cat 선형조합. 그다음에 전부 이제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 브라에 해당되는 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CL 스타,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 브라, psi 이렇게 선형조합으로 표현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I라는 거는 이 I라는 거는 여기 B 대신에 오른쪽은 요걸 집어넣고 왼쪽은 요걸 집어넣게 되면 시그마 이제 인덱스가 두 개 없죠. K, L, CL 스타, CK, psi L, H-E0, psi K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해밀토니안은 psi K에다가 이건 아이겐 펑션이기 때문에 그냥 EK가 나오죠, 그죠? 예. 우리는 모르지만 시계에서는 그대로 됐으니까 EK가 되고 마이너스에 이제는 상수니까 그냥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크로노크 델타 텀이 있으니까 L과 K가 같을 때는 1이 되지만 다르면 0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K의 CL 스타 K-2 이렇게 되고 델타 LK니까 L과 K는 같아야만 살아남으니까 이건 제곱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K의 제곱 2K-0. 당연히 이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죠. 양이 실수죠. 그 다음에 2K-2제로 이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라 했으니까 2K는 항상 0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 크나 같은 상태죠. 따라서 전체가 2보다 크나 같다. 그죠? 네. 바로 요거 이제 이렇게 증명됨으로 인해서 변수들이가 우리가 아비토리하게 이 노력을 그 웨이브 펑션을 구해서 아이겐 펑션과 아주 가깝도록 구하게 되면 그거의 최소값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아이겐 밸류와 근접하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를 적용시키겠다는 거죠. 이 변분 원리는 이제 양자화학에 우리 지금 분자도 다 전자, 원자도 풀어야 되고 분자에 대해서도 구조도 찾아야 되고 에너지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런 걸 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그거의 가장 시작점이 변분 원리입니다. 변분 원리가 퍼드거시 메소드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제 다루어집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걸 그냥 문제에다 알고 싶은 문제 적용하면 안 돼요. 먼저 내가 그 이론이 과연 괜찮은 이론인지 좀 증명을 해야 돼 먼저. 그게 메리트잖아.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이제 연구를 할 텐데 연구한 그 테마 주제 속에서 뭔가 새로운 이론을 새로운 이케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시스템에다가 적용시켜서 그 답이 나오는 거를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 뭐 답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에다가 적용해야지 그냥 바로 있다가 큰일 납니다. 틀릴 확률이 99%. 조심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병 원리를 배웠는데 그거를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 수소 원자에 대해서 적용해보자. 원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 자, 첫 번째 우리가 근사 파동 함수를 뭐로 쓸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파동 함수를 가지고 수소 원자의 원에서 오비탈과 비슷한 원자의 근처에서 최대한을 기억하고 떨어지는 이제 알이 커져가는 영으로 수렴하는 그런 자세죠. 그래서 가장 나이스한 트라이 펑션 중에 하나는 가우시안 펑션을 볼 수 있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의 r제곱이라는 형태의 함수. 이게 원에서 오비탈의 함수 형태가 아닐까? 이게 가정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P로 집어넣어서 이퀄리티 표현식에다 집어넣어서 요 적분을 하고 노멀라이즈하고 이걸 구하게 되면 실제로 구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밀토니안의 표현식은 여기 이거 이미 수소원자에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어서 적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2m2분의 3의 추가제곱 알파 마이너스 스퀘어 B의 2제곱 y 2분의 3승 2제곱 2분의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저 에너지 표현식 속에 알파라는 텀을 포함하고 있죠. 자, 알파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이 가우시안 우리 트라이얼한 펑션 알파. 이 알파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알파가 바로 베르노르 메소드에서 베르노르를 파라미터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 저거에 대해서 트라이얼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자. 즉, 여기 D 라운드분의 D E 트라이얼 이걸 이꼴 제로 놓자는 거죠. 그래야 최소값을 나오니까. 그래서 D 알파분의 D E를 하게 되면 이거 0으로 놓고 그러면 알파에 구할 수 있겠죠? 알파는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알파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이출하액을 구하게 되면 상수를 다 집어넣게 되면 이 에너지 이출하액 값이 얼마 나오냐? 만 11.5 일렉트론볼트 나옵니다. 만 11.5 일렉트론볼트. 자, 우리가 원에서 오비탈 에너지는 우리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파티. 마이너스 1 우리도 원에서 오비탈 알고 있죠. 그런데 차이가 거의 2 일렉트론 볼트만큼 아이겐 밸류하고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차가 발생했는데 그 오차가 왜 발생했느냐? 이 펑션, 가우시안 펑션이 실제 원에스 오비탈의 아이겐 펑션하고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변분 원리를 최선을 다해서 적용했지만 그 갭이 스틸 조금 남는다. 그게 이 일렉트론 볼트만큼 남는다. 그래서 그럼 진짜 그런가? 그래서 원에스 오비탈의 그 파동함수를 그려보고 이 가우시안 알파 요텀 구한 걸 여기 집어넣어서 이 가우시안 함수를 플라팅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선으로 노란색이 실제 원에스 오비탈의 아이겐 펑션의 모양입니다. 원에스 오비탈 모양이 좀 피팅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최적화한 알파 텀을 집어넣어서
게 이 점선이죠. 분명하게 두 개의 웨이브 펑션이 많이 다르죠. 그 다른 정도가 이 1렉톤볼트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요 점소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점점 이 실선에 근접하게 모양이 갈 거냐 좀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근데 그 최선의 길인가? 생각해보니까 그럼 가우시안 함수 사용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거지. 그래도 돼요. 근데 운이 필요해. 그런데 양자화학의 선택은 뭐냐? 가우시안 함수로 킵합니다. 대신에 근사해주기 위해서 가우시안 함수의 알파 텀을 변화를 시켜줍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다 더해줘. 선형조합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게 되면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내려간 놈도 있고 내려간 놈도 있고 내려간 놈도 있고 다 합하게 되면 이 실선과 비슷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겠지만 양자화학의 처음에 나온 양자화학 프로그램 이름이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 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베이시스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 값이 여러 개를 사용했다, 두 개를 사용했다, 더블 제타, 세 개를 사용했다, 트리플 제타,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사용해주게 되면 아이겐밸류하고는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 분명히 11.5 일렉트론볼트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아이겐밸류보다 크죠. 크다는 걸 봐야 됩니다. 커요. 작을 수가 없어. 이번에는 트라이얼 펑션을 가우시안 함수 말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R이 1승이라는 함수, 이걸 제가 슬레이터 타입이라는데, 슬레이터 타입, 아까 슬레이터 터미넌트의 슬레이터입니다. 슬레이터 타입 펑션을 이용했다. 이걸 트라이얼 펑션으로 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요 트라이얼 익스펙트 밸류 표식에다가 양쪽에 샌드위치해서 적는 거 노멀라이즈 해주게 되면 이 알파는 2n분의 h바 제곱 알파 제곱 마이너스 4f는 10분의 2제곱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알파에 대해서 1차 비분인 걸 제로 넣게 되면 이 미니멈 값은 마이너스 13.6 정확히 원의 소프트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여러분들 수소 원자 7장에 보면 알겠지만 n이 0일 때 그러니까 n이 1일 때 원의 소프트라는 경우에 에너지는 적어요. 함수가 적어요. 조금 슬레이트하고 그래서 이제 그림 안 그렸지만 우리 책에 그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함수가 정확히 IN 펑션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값이 익스펙트 밸류가 아이겐밸류가 같아집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죠.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되는 거는 답을 모르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저렇게 운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렇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답을 알고 있는 시스템.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이겐밸류, 아이겐펑션 다 구할 수가 있죠. 이거에 대해서 베르전 프린지플을 한번 적용시켜 보자야겠죠. 자,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자, 우리가 웨이브 펑션을 아이겐 펑션 모른다 칩시다. 다만 트라이얼 펑션을 이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 보자. 왜냐면 가운데 볼록하고 내려가니까 오케이 코사인 함수로 주어질 거다. 다만 범위를 정해버리자. 범위는 여기 코사인 람다 x 이제 람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 구간 하나의 이 구간만 보자. 분명히 코사인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은 코사인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코사인 함수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니야, 그죠?
아니면 X번 이상 떨어지는 DK 그거죠. 해밀토니안은 마찬가지 운동에 대해서 위치는 2분의 KX제곱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요 이스페인들 표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번에 이제 람다가 파라미터로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이 람다는 2미분의 X제곱 람다 제곱 플러스 R로 24분의 파이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에 람다 제곱분의 K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안 돼. 직접 풀어서 해야지. 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서 강의할 때는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학생들은 풀어야 돼. 푸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느끼게 되니까. 중앙시험 시험 문제 축제는 완성이 안 됐지만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디테일하게 풀어야지 만점을 받지. 그냥 스킵 시켜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감점이 되죠. 여러분들은 디테일하게 풀어야 돼요. 리고러스하게.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 저 학생 때 그렇게 했고 그렇게 리고러스하게 하면 할수록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게 남아있게 되지. 그냥 대충 뛰어갔다가는 나이가 들면 다 사라져 없어져. 또 새로운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생이 되지만 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고러스하게 스텝 바이 스텝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그렇게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이제 람다에 대해서 1차 비교 나온 거 이끌 채로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요 에너지 프린시플 람다에 대해서 여기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어 상수 다 집어넣고 그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0.57 H바 오메가 또는 0.57 하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오실레이트 때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는 2분의 1 H뉴죠. 0.5 H뉴죠. 근데 이거 구하니까 0.57 그거보다 조금 크다. 이 차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 아이엠벨은 0.5 H가 오메가죠. 근데 이 차이는 뭐 10% 정도, 10% 좀 넘게 차이가 발생했지만 이 차이는 결국 근본이 뭐냐? 바로 파동함수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장과 그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게 파동함수의 모양을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가 높아질지 에너지가 낮아질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게 예측이 돼야만 비로소 양자의 걸 제대로 공부한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함수가 출발점이에요. 웨이브 펑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이거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게 웨이브 펑션의 형태가 왜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지 그거를 슐레딩거 방정식을 풀지 않더라도 양자의 거의 에너지를 완전히 양자의 거의 언어를 습득한 학생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성적이더라도 방향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예측을 해보자 이거죠. 자, 보니까 이번에는 이 점선이 IM 펑션입니다. 이젝트한. 근데 이 코사인 함수는 노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갭들이 존재하죠. 바로 이게 10% 정도의 오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아주 많이 차 있을 때는 이렇게 차 있을 때는 이 1알톤볼트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오차를 만들어 내고 좀 근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약간 오차가 줄어들고 아주 똑같으니까 아주 똑같은 값이 나오고 연구머리가 워킹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그 다음은 그 힐륨 원자, 우리가 이제 볼 힐륨 원자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라이얼 펑션을 뭘 쓸 거냐 이게 우리 선택의 문제입니다. 트라이얼 펑션을 뭘 쓸 거냐 이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밖에 없어. 수소 원자. 수소 원자밖에 없어. 근데 수소 원자의 아이겐 펑션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 왜? 원자력 전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힐륨인 경우는 플러스 2 원자력 전하를 하죠. 그런데 이거를 단점을 장점화 시켜버리잖아. 왜? 베이셔널 프린시플에서는 별다른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원자력 전하를 파라미터를 사용해버리자는 거죠. Z라고 하잖아. 네? Z.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러면 이걸 가리켜서 하이드로젠 라이크 웨이브 펑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이드로젠 웨이브 펑션은 아닌데 하이드로젠 라이크, 즉 원 일렉트론 시스템이라는 것이. 원 일렉트론 시스템. 원 일렉트론 시스템은 우리가 이젝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 원자일 때 우리가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과정에서 Z를 두고 있었죠. Z. 바로 그게 이제 하이드로젠 라이크 시스템에 대한 아이겐 밸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트라이얼 펑션으로 사용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의 방식이 이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해밀토니안부터 이제 적어보죠. 이 해밀토니안은 그 근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H는 자, 전자가 두 개가 있죠. 1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 2번 전자의 운동 에너지 텀. 다음 1번 전자와 핵가의 어트랙션 텀, 원자 유액전화 2죠. 2죠. 그죠? 여기서 Z 쓰면 안 돼. 여기 해밀토니안 표식이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 2가 있죠. 1번 전자의 일렉트론, 또 2번 전자의 일렉트론이 그대로 1 대신 2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텀이 이제 문제가 이것 텀 때문에 우리가 이렉 솔루션을 못 구한다고 하는 뭐냐면 전자 간의 반발텀.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 둘, 세 개의 텀으로 주어져 있죠. 자, 이 해밀토니안을 이제 베리션 메소드를 쓰기 위해서 변조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우리가 표현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H라는 해밀토니안을 자 이제 트라이얼 펑션 하이드로젠 라이크 웨이브 펑션을 사용한다 그러면 즉 1번 전자에 대한 하이드로젠 라이크 해밀토니안 더하기 2번 전자에 대한 하이드로젠 라이크 해밀토니안 그 다음에 요게 반발텀 이 세 개의 텀으로 우리가 변조를 시키자. 그렇죠? 자, 하이드로젠 라이크 해밀토니안의 표현식을 한 거는 운동 에너지 텀, 그 다음에 인력 텀. 근데 여기는 2라고 적은 이유는 요거를 이젝트하게 그러니까 요 위식과 만들어주기 위해서 2라고 적었죠. 이거는 요 세 번째 식은 매우 상징적인 식일 뿐입니다. 이걸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2를 Z로 교체를 시켜야 돼요. 변분 원리 사용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디펜슈라는 이퀘이션을 풀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을 다 구할 수가 있다. 알고 있죠. 이걸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 변분 원리 사용하자 그러면 이 대신에 Z를 도입하는 거죠. 자, 도입한 다음에 일단 도입하게 되면 이미 수소 원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J는 이런 상수 곱하기 Z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Z 제곱 나누기 N 제곱 NJ 제곱 이렇게 되죠. 하트리 단위로 하트리 단위로 2분 마이너스 2분의 1에 Z 제곱 나누기 N 제곱 이렇게 주어졌죠. 그다음에 원에서 오비탈의 아이겐 펑션은 요 Z가 요 속에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죠. 이건 핵전화 효과가 있는 거고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 Z 상승 스퀘어루트 2에 해당하는 문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소 원자에 대한 책을 보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가야 돼요. 자, 이제 변분 원리의 표현식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표현식하고 이게 집중 안 하면 이게 좀 헷갈려. 왜 갑자기 길어졌어? 그죠? 자, 이 해밀토니안은 위와 동일한 해밀토니안이에요. 이 길어진 이유는 단 하나야. 변분 원리에 쓰이는 Z 유액전화를 파라미터로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자, 첫 번째 1번 전자의 하이드로라이크 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Z가 들어가 있죠. 또 2번에 대한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들어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만 써주면 위식과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냥 똑같아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다가 이걸 상쇄시켜 줄 수 있는 텀이 들어가야 돼. Z-E. Z 텀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 상쇄돼 버리고 여기 -2가 나오니까 여기 -2 나오고 2번 전자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돼야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이 여기까지 해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텀 이렇게. 자, 이 박스 안에 흰식하고 첫식하고 똑같아야 돼. 우리가 풀고자 하는 힐륨 원자의 해밀토니아는 똑같아야지. 그다음에 안 되죠. 그래서 표현식만 이렇게 바꿨을 뿐이에요.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뭐냐면 요 1번 전자에 대한 하이드로라이크 텀, 2번 전자 하이드로라이크 텀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것이. 나머지 텀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보면 되는 거죠. 왜? 항상 우리가 아이겐밸류를 구한다, 익스펙션 밸류를 구한다 해서 어떻게 하나 해밀토니아를 가운데 놓고 파동함수를 양쪽에 곱해서 전공원에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자, 트라이얼 펑션은 뭐냐? 하이드로라이크 웨이브 펑션 1번 전자의 ONS 오비탈에 있을 때 곱하기 2번 전자의 ONS 이게 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Z라는 데르 파라미터를 갖는 트라이얼 에너지 이 Z는 결국 해밀토니안을 이거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집어넣고 요 트라이얼 펑션 양쪽에 곱해서 적분. 자, 여러분 연습 문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8-18. 근데 갑자기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저번에 우리 맥커리체 연습 문제는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걸 따라가 보면 그래도 논리적으로 양적 강의를 들을 정도의 학생이라고 그러면 인내심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블럼 8-18을 보게 되면 이걸 집어넣어서 이거를 접근하게 되면 E는 그 Z 파라미터의 함수로서 어떤 상수, 이 상수는 결국 원하트입니다. 원하트리 나누기 Z제곱 마이너스 8분의 27Z 이렇게 나옵니다. Z의 함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있는 이 상수는 에너지는 하트리 단위로 따져보면 쉽습니다. 앞으로 양정학은 이제 8장, 9장서부터는 이 소위 어토믹 유닛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는 하트리,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은 H바를 1로 나와요. 전자의 차지 1, 1.60에서 19% 그럼 따지지 않아. 1 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 어토믹 유닛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해 주게 되면 앞에 계수 따라다니는 게 전혀 신경이 안 쓰여. 그냥 머리가 이제 심플해져. 그래야 세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하트리 여기 1. 그러면 이 Z는 Z제곱 마이너스 8분의 27Z. 에너지니까 하트리 다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편하게. 자, 그 다음에 이걸 Z에 대해서 하트리 단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차 미분해 주게 되면 제로가 1.0 제로 넣으면 Z는 1.688. 힐륨 원자의 요 Z값, 요 Z값이 1.688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 일반하게 보면 유효했잖아요. 2가 아니라 원자 번호 2번이라서 양성자가 두 개가 있어서 플러스 2가 아니라 전자가 두 개인 시스템은 다른 전자에 의해서 스크린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죠? 따라서 2보다 작은 핵전화가 1.688로 나온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적용 값을 집어넣어서 보니까 그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2.8477. 단위는 하트리 단위. 27.2 일학평볼트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실험치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이너스 2.9033. 마이너스 2.9033하고 마이너스 2.8477 크죠? 이게 마이너스 값 99니까 실험치보다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죠. 아이겐밸류가 크죠. 근데 갭이 좀 있죠.
갭이 이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비슷해 보이지만 1 하트의 차이가 27 일렉트론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0.1만큼, 0.5만큼 차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뭐 2일렉트론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거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파라미터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해서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죠. 그러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9037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근사하죠. 이렇게 정교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넬슨 메소드를 가지고 힐륨 원자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힐륨보다 큰 원자들, 분자들에 대해서도 이 반복문제가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사용한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는 힐륨 원자에 대해서 Z 사용했죠. 근데 우리가 또 사용 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트라이얼 펑션을 하나만 사용했다는 거죠. 2개, 3개, 3개 여러 개 해서 그거를 선형조합으로 표현하자. 함수를 여러 개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그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앞에 개수를 붙이자. 이게 바로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조합으로 표현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시스테매틱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베리에이션 메소드는 베리에이션 파라미터를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결과치는 더 정확해진다는 거죠. 아이겐밸류와 더 근접해지는 거죠. 계산 시간은 길어지지만 계산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있다고 하면 why not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한 베리에이션 메소드 어프로치가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이번에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우리 근사파동함수 B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F라는 함수의 선형조합으로서 표현해보자. 근데 F라는 함수 하나만 쓸 게 아니라 F1, F2, F3, F4 등등 일종의 베이시스 펑션처럼 이거의 선형조합으로서 표현해보자. 언제 몇 개까지? 뭐 n개까지, n개가 뭐 10개 될 수가 있고 뭐 100개도 될 수가 있고 뭐 그러죠. 계산이 시작할 거지만 이게 여러분들 잘 아는 MO를 구할 때 LCAO MO를 구한다고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원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MO를 이렇게 오비탈을 구할 때 어토믹 오비탈은 F에 해당되는 F를 선형조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MO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LCAMO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 실출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이퀄 2라 그러면 결국 B는 C1, F1, 더하기 C2, F2 두 조합으로 표현되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기 expected value의 해밀토니안 표시 분자텀 양쪽에 B를 곱해서 적분. 뭐 참고적으로 여기 F라는 함수는 실수함수라고 합시다. 실수함수일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C1F1 더하기 C2F2, H, C1F1 더하기 C2F2 이렇게 쓰고 각각 정리를 하게 되면 4개의 항이 나오죠. C1 제곱, F1, H, F1, C1, C2에 F1, F2, C1, C2에 F2, F1, C2 제곱에 F2, F2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해밀토니안을 가운데 놓고 베이시스 펑션 F1, F1 한 거를 해밀토니안 매트릭스가 있다 그러면 1 컴포넌트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걸 H11이라고 앞으로 제 매트릭스 방식을 사용하게 돼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디터미넌트라는 말이 나왔죠. 디터미넌트는 매트릭스 그 언어죠, 그죠? 앞으로 에너지 계산 모든 거는 최소화시키는 모든 과정들은 매트릭스 메소드를 쓴다는 뜻입니다. H1은 컴포넌트, H12가 되고 H21이 되고 H22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저 H라는 해밀토니안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죠, 그죠? 이건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니까 이거 허미시안 오퍼레이터죠. 따라서
여러분들 따라서 HIJ는 HJI 스타와 같다. 이게 방식 아니에요. 정의죠. 정의죠. 근데 이제 이 메트릭 엘리먼트가 이거 실수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값도 실수죠. 그냥 HJI 결국 H1하고 H21이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분모텀은 P 제곱 저는 그걸 접근한 거죠. 그래서는 이제 여기에 C1 제곱 이제 S1은 S12, S2가 나는데 S1은 S12의 이게 적분이 이제 H가 빠지고 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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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 F2, F1, F2, F2 저는 그거 적분값이 나오겠죠, 그죠? 이거를 SIJ라고 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순서에 관계 없으니까 FJI와 같죠? 그러면 C1 제곱 S1은 답이 2배의 C1, C2, S1, 2, C2, S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걸 이제 그 이펙트 밸류 표현식 속에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이 트라이얼은 이런 이펙트 밸류 표현식 속에 집어넣어서 분자텀은 위치처럼 되고 분모텀은 밑에식처럼 되겠죠. 이제 여기에 베르장 파라미터는 C1, C2가 되는 겁니다. C1, C2가 어디서 나오냐?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것이 개수가 아니에요. 이걸 베르장 파라미터로 사용합니다. 지금까지는 뉴클레어 초하지만 변분 원리의 파라미터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앞에 개수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자, 이걸 이제 C1, C2에 대해서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겠죠. 1차 미분하는 걸 이거처럼. 이거 어떻게 미분할까? 전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 양에서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양변을 C1, C2에 대해서 파셜 디퍼런셜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파셜 디퍼런셜. 왜? 변수가 이제 C1, C2 두 개이기 때문에 C1에 대한 1차 미분, C2에 대한 걸 따로 미분하는 필요가 있죠. C1, C2에 대해서 미분 어떻게 돼? 1분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텀은 이 반란을 먼저 C1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C1에 2C1 그죠? 그 2차가 1차로 바꾸면서 S1은 그다음 플러스 2C2 S12 그다음에 상수 텀에서 C1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1차 미분하고 이거 그대로 나온 텀이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 C1에 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C2에 대해서 똑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식이 나타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를 C1에 대해서 1차 미분하는 거. 에너지를 C2에 대해서 1차 미분하는 텀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이걸 0으로 나와버린다. 왜? 변분 원리니까. 최소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걸 0. 이걸 0으로 놔버리면 이 두 번째 텀은 다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첫 번째 텀 이꼴 이게 오른쪽 텀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정리하면 다음같이. 이 항에 보면 이 항에서 이제 그냥 오른쪽 0으로 놓으면 C1, H1은 마치 E, S1은 더하기 C2, H2 이렇게 되겠죠. 딱 보는 순간 이거 매트릭스다. 2x2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다. 알죠? 이렇게. H1은 E, S1은 H12, E, S12, H12, E, S12, H22 마치 E, S22의 2x2 매트릭스의 C1, C2 이꼴 제로 이렇게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 이게 이쪽에 나왔어요. 자, 이 매트릭스 곱이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의미를 가는 게 어디냐? 이 C1, C2가 0이 아닌 그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죠? 0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존재가 없으니까 0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매트릭을 보게 되면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2x2 매트릭스가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양쪽에 인버스 곱해버리면 C1, C2는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0이 안 되도록 만들려면 인버스 매트릭스가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인버스 매트릭스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분모텀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디터미넌트가 들어가야죠. 디터미넌트가. 즉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예. 그럼 뭐가 되냐? 바로 요거의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죠. 요 그나저 이걸 제로만
제로가 돼야 C1 세트가 non-제로의 non-trivial 솔루션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circular fundamental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형식 보게 되면 해밀토니안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H11 첫 번째 텀 마이너스 에너지 토탈 에너지 그다음에 오버랩 인트럴 S11 H12 마이너스 E S12 H212 마이너스 E S12 이 H22 마이너스 E S22 꼴찌하고 이렇게 됩니다. 3x3도 마찬가지 4x4도 10x10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을 간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유명한 섹터 패턴으로 이렇게 판단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베리에이셔널 에너지를 베리에이션 메소드를 가지고 에너지를 트라이얼 펑션에 이용한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체계적인 방식이다라고 이제 표현되게 됩니다. 지금 10분간 휴식을 하고 이어서